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킹 날리게 되면서 아주 시원하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입시켜야 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적 그리고 뭐 국채금리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또 반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국채금리가 2.934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했는데요. 지금 다우가 1.5% 상승, 나스닥이 2.1% 상승, S&P 500이 1.6%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5% 이상 강세 종목을 좀 보면은 루시드가 5.3% 상승했고,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7.3%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7% 상승, 팔란티어가 6.3% 상승, 버진 갤럭틱이 7.3% 상승, UiPath가 7.7% 상승, 우버가 6.3% 상승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6.7% 상승, 할리데이비슨이 6% 상승, 슈올스 테크놀로지가 6.7% 상승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10% 급등을 했는데요. 수소업체죠. 수소에너지 업체인데 월마트와 에카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2.4% 상승했습니다. CS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이 우호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25달러에서 112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넷플릭스가 장마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가입자가 컨센서스 대비 2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에서 뭐 20%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7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79억 3천만 달러였죠. 소폭 하회했고요. 그래도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뭐 10% 이상 증가했다, 뭐 매출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어요. 3.53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2.89달러였습니다. 가입자 순증 규모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뭐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만 명 감소했죠. 예상치보다 좀 나아졌는데 지금 결국에는 경제 제재로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유료 가입자를 이번에 이제 모두 털어낸 것이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러시아 유료 가입자 70만 명이 이번에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뭐 그것을 감안하면은 1분기에 실제로 가입자나 5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역시 OTT 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시인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뭐 자기는 50bp보다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연말 금리를 3.5%까지 지금 인상하는 것이 좋은 목표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총재도 올해 최고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몇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중립금리를 넘어선 최고 3%까지 기준금리 오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봤을 때는 연준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은 인플레 충분히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MF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역시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더다시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특히 유럽 지역에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국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하지만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9%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T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약한 침체에 빠지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17%, 전고점 대비보다 전고점보다 17% 추가 하락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이 그렇다고 보면 3,2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재료 중에서 증시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담스러운 재료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3대 지수가 켰다라는 데 대해서 먼저 의미 분석 어떻게 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모닝타임즈에서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침 동시효과 방송에서는 얘기했거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국 시장에서 3% 넘어가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예상한 대로 반등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맷집 있었다. 이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해석인데, 지금 세계 은행에 이어서 간밤에는 IMF 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를 또 높게 봤어요. 우리나라 4%대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고, 유럽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각이 지금 9월달 마치고 개장이 됐는데 유럽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 주요국 중에서 유럽의 타격이 가장 클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독일 경제도 뭐 2%로 하향 조정했죠. 지금 GDP 성장률을. 영국도 많이 안 좋게 봤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35%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8.5%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럽 쪽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힐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 뭐 내일이라도 당장 돌파될 것 같긴 하거든요. 국채금리요? 지금. 네, 네, 지금 맞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요거는 뭐 75bp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얘기도 슬슬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나 봐요. 국채금리가. 어제 이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 때문에 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3%는 이제 열어놔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의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장이 버티면서 조금씩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은 5월 3일인가 4일 뭐 이틀 동안에 지금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장 버티면은 50bp 금리 인상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보면은 50bp 금리 인상 개인적으로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간의 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보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3%가 지금 규정 사실화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체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국채금리 상단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마지노선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야죠. 어느까지 가세요? 뭐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채권 랠리를 예상하는 거는 3에서 3.5%를 보고 3.5까지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금리 프리미엄 얹으면은 4% 넘지 않겠습니까? 아, 거기까지. 길게 보시는 거죠? 그 그렇죠. 4%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추세를 그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금 해주셨는데, 워낙에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타격이 있는 게 유가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약세로 진입한다고 봐야 될까요? 유가 가격은요? 기름 가격?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90달러에서 80달러 후반에서 110달러, 뭐 딱 그 선에서 뭐 그냥 어제 급락 나온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유가는 하락 압력이 좀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가 잡히면 인플레 우려도 조금 잦아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역시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임금 상승, 서비스 물가 지수 같이 끌어올리고, 주거비, 주택 가격 이런 거 같이 뭐 그쪽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 물가를 주택 가격하고 임금, 렌트비 뭐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적으로 연동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요인들이 잡히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피크를 쳤든 안 쳤든지 간에 당분간에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좀 봐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제 간밤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는 기업들의 성적표입니다. 워낙에 기대치가 낮고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눈높이가 높지가 않다라는 게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뭐 계속적으로 1분기 지나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컨센서스 좀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을 앞두고 뭐 국채금리 상승은 조금 두 번째로 좀 제쳐놓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단 단기적인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좀 과민 반응이었다고 보십니까? 너무 급락이 심한데요, 시간 외에서 반응이 과한데요. 저는 조금 이거보다는 실제 장 들어가면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정규장에서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성장은 어느 정도 뭐 지금 가이던스 CEO가 얘기했는데 네. 좀 지금 이렇게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지금 뭐 애플 TV라든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비슷한 OTT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의 뭐 순증은 가입자 증가는 예전만큼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나 뭐 워낙 이제 뭐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러시아 쪽에 이쪽 가입자를 털어낸 것을 좀 감안하면은 그래도 뭐 소폭 증가한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컨센서스 대비 워낙 좀 낮게 나와서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러시아가 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컸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내 주식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주 오늘 영향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넷플릭스 조금 때문에 받을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영향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넷플릭스는 계속적으로 한국 지금 뭐 컨텐츠 회사들에게 투자가 되고 계속 있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별로 영향이 없고 앞으로 이제 계속 글로벌 OTT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내 컨텐츠 업체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내 컨텐츠 업체는 좋지 않을까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은 뭐 오히려 좀 며칠 지나면은 바로 또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가입자를 유지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추가적인 가입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강화에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 조금 따로 떼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제부터 눈에 띄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주식 굉장히 좋았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하고 반도체하고 간밤에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미리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오늘 마감 후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인가 하여튼 내일인가 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는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데 미리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고 물론 뭐 지금 마스크 착용 완전히 안 한다고 하면서 뭐 우버랑 항공주 어제 뭐 여행주 같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하지만 조금 미리 움직이고 실제로 좀 발표가 나오면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선반영을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추세이지 실적 발표 나오고는 조금은 좀 긴가민가한 반응까지 함께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움직이는구나 사이즈가 조금 작은 쪽부터 먼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어제 오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나라 뭐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데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 가격은 자동차 부품주랑 반도체 관련주. 어제 특히 장비주들을 좀 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갇혀 있으니까 많이 못 간다. 그러니까 역시 장비주도 어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급등을 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번에 장비주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나스닥 오른 만큼 똑같이 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필두는 다른 기술주보다는 역시 반도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같이 오르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술주 다른 기술주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뭐 지금 플랫폼 주식들도 그래도 같이 오를 것이라고 같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 쪽에서 뭐 범위를 조금 주신다면은 압축해 주신다면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세요? 뭐 일단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PSK. 그 다음에 뭐 지금 장비주로서는 뭐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뭐 후공정 쪽에서는 뭐 월덱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네요. 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또 대형주 쪽에서 너무나 답답히 시세를 냈던 쪽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포착할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힌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챙겨 듣겠습니다. 소문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반등이 조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여건이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에 좀 시장에 반응했다라는 게 어떤 심리를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대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장과 커플링화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섹터상의 어떤 연관성들 많이 좀 연결고리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주 이제 슬슬 매집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중에 우선순위 정한다면은 장비 쪽에서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언급이 나왔는데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을 좋게 보네요. 네, 요쪽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아 나가면서 실적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조금 더 맷집 있는 종목들 자 추려 놓으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닝타임도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